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멀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반대로 단 한마디를 꺼냈다가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린 적은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분노처럼 뜨겁지도 않고 슬픔처럼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조금 서늘해지면서 상대를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 앞에서 늘 갈림길에 섭니다.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대로 삼켜야 할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관한 것입니다. 서운함을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는 감정은 더 자주, 더 오래 머뭅니다. 젊을 때는 다투고 말하고 풀고 다시 웃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에너지가 있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한 번 다친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고, 한 번 멀어진 사이는 다시 가까워지기까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서운함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도우려 한 말이었는데 상대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진심을 담아 건넨 말이 잔소리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건 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선 침묵은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는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여러 번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관계의 끈이 툭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만 떠올립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참으면 속이 상하고 터뜨리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래서 서운함 앞에서 우리는 늘 손해보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치고, 말을 하면 관계가 다칠 것 같아서 결국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걸까요? 서운함을 다루는 데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 이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둘 것인지, 내가 감정을 데리고 갈 것인지, 그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서운함은 대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 어느 날 감정의 이름을 얻습니다. 한 번의 무심함, 한 번의 건너뛴, 한 번의 약속 취소, 한 번의 말끝, 한 번의 표정. 그 하나하나는 넘길 수 있을 만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반복될 때 마음은 서서히 자리를 접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란 그래서 관계가 어긋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상처 주었다기보다 나와 상대 사이에 기대와 현실이 조금 어긋났다는 표시입니다. 마이너스. 서운함의 중심에는 대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은 기대를 더 많이 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건 당연한 거겠지.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상대에게 전달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기대가 어느새 약속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분명히 말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물론 기대를 분명히 말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거나 분명히 선을 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서운함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말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입니다. 분노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게 됩니다. 방어가 시작되면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승부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운함 앞에서 자주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침묵은 실제로는 관계를 서서히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폭발입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이때 나오는 말들은 현재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까지 모두 끌어와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듣는 사람은 공격받는 느낌을 받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결국 말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리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면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뒤 꼭 필요한 말만 차분하게 전합니다.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맞추기 위해 말을 고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낀 뒤 그 감정이 뜨거울 때 바로 말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정은 대개 뜨거운 말을 낳고 그 말은 쉽게 후회를 남깁니다.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시간이 관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감정은 진짜다. 그 다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피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 것. 너는 왜 그랬어? 대신 그때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어? 라고 묻는 것.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 너는 늘 그래. 가 아니라 과거를 들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 흐름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보다 다시 세우는 쪽으로 말을 이끕니다. 서운함을 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말을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하는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지 그 마음이 말의 결을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서운할수록 우리는 말을 칼처럼 쓰기 쉽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기대했구나. 그래서 많이 서운했구나.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상대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면 우리는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조정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거나 역할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말하지 않은 기대가 너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은 그 어긋남을 조용히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서운함을 건강하게 다룬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후회할 말을 줄이고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부드럽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마음을 지키는 태도로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상대의 몫입니다. 서운함은 폭발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 앞에서 조금만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조금만 솔직해질 수 있다면 서운함은 관계를 끊는 이유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의외로 오래 관계를 붙잡아주는 실. 오늘 마음이 조금 서늘해졌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입을 대신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데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것이 서운함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